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강의 들으시면서 좀 애쓰셨죠? 오늘도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한자를 그냥 어렵다만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은요, 아주 쉬운 글자만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훈민정음 원본 우리 세종대왕께서 줘주신 그대로 한번 보고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강인데 3강에서는 각 글자마다의 성질과 혹은 천문, 지리, 수리를 다 어떻게 배치를 해 놓으셨는지 그 내용이 이렇게 문자로 설명을 하나하나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보면요. 기역은 목지성질이고 키역은 목지성장이요. 이렇게 해놨고요. 쌍기역은 목지노장이니 고지차 내개취 상어야이니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글자가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 화면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뜨죠. 이 부분이거든요. 이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면요. 기역은 나무가 바탕을 이루는 것이니 키역은 나무가 성장한 것이며 쌍기역은 나무가 늙어 굳건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모두 우리 어금니에서 그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디 어려운 글자 하나 있나요?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대자연에서의 현상들을 그대로 정말 어쩌면 이런 작품들이 세계 가장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작품들보다 어쩌면 훨씬 가치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원문을 한 번씩은 꼭 좀 신경 쓰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문장 볼까요? 다음 문장은요. 전청병서 주기 전탁은 이기전청 지성 주기 전탁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요거를요, 요 화면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부분인데요. 모두 맑은 소리를 전청이라 했죠. 나란히 쓰면 모두 탁한 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의문원리에 일치하는 얘기거든요. 자, 소리가 전청의 맑은 소리라도 엉기면 그 결과 소리가 느려지고 탁한 소리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설명을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장 보실까요? 유음 차청의 전탁자는 개의성심 불이지음 이요. 그리고 히읗 여른 히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요. 오직 목구멍 소리의 경우에만 다음 맑은 소리니까 차청이죠. 그 다음에 모두 탁한 소리, 전부가 탁한 소리, 전탁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대개 여린 히읗은 소리가 깊어 엉기지 않고 히읗은 여린 히읗보다 소리가 얕아 엉기어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앞줄에서 소개한 거를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히읗에 비유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런 문장 한 문장씩만이라도 배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글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었을 겁니다. 제가 또 시너지 효과라고 했네요. 지금은 많이 섞어 써야 될 시기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 문장을요, 요렇게 유후음 하고 나왔죠. 근데 여기 글씨에, 여기에 보면요, 원서에 어려운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소위 우리가 문교부에서 지정한 1800 한자만 아셔도요, 이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자 1800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않을까. 결국엔요, 요즘에 학자들이 그러죠. 한자도 우리가 만든 문자라고요. 맞습니다. 한자도 우리 말에서, 우리 문자에서 태동이 된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연서 순음 지하하면 즉위 순경음 자는 이경음순 사합이 후성 다ян이라. 요 뒤에 니라, 야니라 이렇게 제가 붙인 거요. 토를 다른 거죠. 읽기 훨씬 쉽게 이렇게 토를 다른 거고요. 요 토를 다른 거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삼국시대에도 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는요. 그 화선지에다가 나무를 뾰족하게 모양을 내서 펜처럼 꾹꾹 눌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글문이라고 또 소개하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인이라 한이라 이런 토를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썼던 것입니다. 우리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소리말로 문자로 이렇게 썼던 거죠. 자, 연서 순음 지하하면은요. 보세요. 원본의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응을 입술 소리 아래에 이었으면 곧 입술 가벼운 소리. 아휴, 없어진 순경음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입술 가벼운 소리가 나며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목구멍 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놓으셨어요. 우리 이 입술 소리는요, 특히 외국어에서 B나 P, 즉 F 이런 발음들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글자가 살아있더라면요, 우리가 그 발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낄 게 없었죠.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요. 우리 앞으로 디지털 세계를 마치 예견이라도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또 다음 문장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 범 11자니라 하늘하는 설축 이성심하여 천개 어자야니라 행지호는 상호 천야니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가운데 소리가 모두 11자라고 했어요. 제가 1강, 2강에서 많이 강조해 드렸죠. 우리가 현재 우리 국어 표기법으로 아래아라고 해놨는데요. 아래아 혹은 하늘아 이래 해도 맞습니다. 아래아는 어가 합쳐진 글자인 듯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오므려서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자, 요 자시라는 것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에 12개로 시간을 나누어서 2시간을 합쳐지니까 24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 중에 자시를 의미합니다. 하늘이 이 자시가요, 제일 먼저 열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11시가 다음 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11시, 1시까지가. 그래서, 자네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나? 그러면, 예,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11시에서 12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졌대요. 얼마나 중요한 글자입니까? 그런데 이 아래아, 하늘아가 우리 국문학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 삼성의 핸드폰에서 우리 손전화에서 아래아자가 살아났어요. 사실은 이거 처음에 할 때요, 우리 지각이 있으신 학자분들이요, 순경읍 비읍이나 사라진 반설 반치까지 전부 다 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잘 맞추질 못했던 거예요. 현재 와서는요, 최근에 와서 공학자들이 그 모음자, 자음자를 공학적으로 맞춰보니까요, 그때 당시 우리가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었지, 만약에 그때 살렸었더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서양의 모든 말소리들, 문자들을 그대로 표현을 해냈을 거예요. 아쉽지만 아래아 하나가 살아있으니, 즉 천지인의 하늘, 천이 살아있으니 삼성이 이리도 오늘날에 정말 반도체의 최강 회사로, 최강의 우리 대한민국보다 강한, 어떻게 보면 삼성국을 이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늘아, 아래아를 살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은 어떻게 써있냐? 중성 범 11자. 이렇게 해서 중성은 범 11자다라. 이렇게라고 설명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천지인 세자가 합치고 하여 오와 우어가 되고, 오와 우어는 바로 양의 글자가 되고, 요야 유여가 바로 또 양음의 글자가 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드렸죠.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요 글자를 제가 설명하면 바로 하도의 그림,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세 개,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네 개, 이렇게 그려진 하도를 아마 연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5자리 천지인 가운데 중토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바로 하늘아 아래아입니다. 자, 다음 문장 또 보실까요? 설소축이 성불심 불천이니 지벽어 축이 아니라 형지평은 상호지아니라. 근데 이렇게 제가 읽을 때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좌측에 있는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화면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요렇게 은은 설소축이 성불심 불천이니 하고 나오죠. 은은 천지인의 지에 해당하죠. 혀를 조금 오므려서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시에, 자시 다음이 축시죠. 축시에 열리는 것과 같다. 즉 두 번째로 모음에서 기준되는 글자다. 즉 평평한 모양은 땅을 본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땅을 우리가 원방각에서 방은 방정하다. 이게 땅을 평평하다 해서 또 어떤 분들은요, 에이구 우리는 지동설을 몰라가지고 평평하다라고 얘기했나?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동설이 가장 먼저 알려진 데가요, 우리 선조들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천문하면 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먼저 만들었을 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천문은요, 농경을 하고 목축을 하는 사람 문화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가장 밀접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별자리들도 이런 글자에 이렇게 대응시켜 놓고 천문을 대응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셨나요? 아니죠. 제가 워낙 설명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정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천지 했으니까 인이 나와야죠. 바로 원문에 인이 나오죠. 설불축 이 성천하니, 이는 인생어이냐니라, 형지평은 상호이냐니라. 요거를 우리말로 풀어놓으면요, 이거는 우리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죠. 이는 혀를 오므리지 않아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시, 자축, 인묘할 때 인이죠. 세 번째 생겨났다는 걸 의미죠. 인시에 생긴 것과 같다. 세 번째로 만들어졌다. 일어선 모양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게 중학교 시간에, 고등학교 시간에, 국어 시간에 이런 문장들 해봐요. 얼마나 재미있고 긍지가 생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교과에 이런 과정이 없어요. 차후에 이런 과정들이 꼭 생기고 또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또 힘주어서 또 강조합니다. 다음 문장 한번 또 볼까요? 차합할성은 일합일벽이다.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아래의 8소리는 하나가 닫힌 소리, 오므린 소리이고 하나는 열린 소리다. 즉 음과 양을 글자 하나하나에 배치를 했다는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은 바로 이렇게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에 차합할성이라고 나오죠. 이 문장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음양 오행 이치에 맞추었다라는 얘기도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장 보실까요? 이게 또 여기서요, 이거를 저희가 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는 하늘아와 동이 구축이며 기형 즉
하늘아와, 즉 이러한 글자는 하늘아와 의자, 땅이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 문장을 보면요, 오는 하늘과 같되 입을 오므리는데 그 모양은 하늘아와 의가 합한, 하늘과 땅이 합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나는 의미를 지녔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랬죠? 제가 오와 우어는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글자가 나머지 모음 8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또 다음 문장 볼까요? 아는 여, 하늘과 동이구장이며 기형즉, 똑같은 문장이죠. 여 합의성이니 최천지지 용발 어사 물대이니 성인이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아와 오와 오는 입을 벌리는데 그 모양은 사람 이와 하늘아가 합한 것으로, 여기서 제가 사람이라고 설명했죠. 요 사람에는 바로 땅과 사람이 같이 들어있는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다음 문장 보시면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늘과 사람과 땅을 하나로 보신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작용으로 모은 사물이 나오지만 사람을 기다려서 이룬다는 의미를 지녔다. 사람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땅과 하늘이 합치는 거에 조화를 누가 한다고요? 바로 사람을 기다려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원본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원본을 강조했죠.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드시면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내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같이 조금 게으르지 않은 사람도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던 것이죠. 이것도 우리 국어 교과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또 다음 장 보실까요? 자, 우여 의 동이 구축이며 기형즉, 같은 문장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도 어려운 문자 없죠? 요 문장이에요. 보세요. 우는 의와 같되 입을 오므리는데, 입을 아까 벌렸죠. 오므렸죠. 음과 양, 이런 조화들이죠. 그 모양은 의와 하늘 아래가 합한 것으로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난다는 의미이다. 우가 그렇다는 거죠. 우. 천지인 오아 우의 우고 그 다음 글자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어가 나오겠죠. 그래야지 이 글자가 천문과 수리와 지리의 모든 음양 오행에 부합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온지 보실까요? 정확히 어가 나왔죠. 오와 우어 여 의 동이 구장이며, 똑같은 문장이죠. 어는 의와 같되 입을 벌리는데 그 모양은 하늘아와, 우리가 아래아라고도 해도 되죠. 사람이 합한 것으로, 역시 하늘과 땅, 사람이 합한 것으로 하늘과 땅의 작용으로 모든 사람이 나오지만 여기에 이 문장에 또 한 번 반복돼요. 사람을 기다려서 이룬다는 의미죠. 즉 의와 이의 요 글자는 사람과 하늘인데 같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문장을, 원문을 어떻게 해놓으셨을까요? 와, 보세요. 글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너무 쉬운 글자로도 구성이 됐죠. 여러분들, 제가 쓴 책이요, 여러분들 꼭 이거 한 번씩 이 원문 놓으시고요,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 문장이 얼마나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놨는지 여러분들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오아 우어 했죠. 그러면 벌써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 아시죠?
요야 유여 설명이 나오겠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문장에 요야 유여가 나오는지. 요 탁 나왔죠. 요는 동의기여, 오자와 동의기여나 야여 동의기여니라. 여기서 요와 오는 같대 땅에서 사람에서 시작되고 야는 아와 같대 또 땅에서 사람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요, 야, 유, 여 할 때 유는 우와 같대 거기에 점 하나가 더 붙었죠. 여러분들 어떤 거 기억이 나세요? 점 하나가 더 붙어서 점 하나 붙었을 때 제가 초출자라고 설명했고요. 하두란 그림이 연상이 되지요. 안쪽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글자 오와 우어, 바깥쪽에 점 2개 찍어 놓은 글자 요야 유여가 지금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는 우와 같대 사람과 땅에서 시작되고 여는 어와 같대 사람과 땅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아주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요. 보세요. 원문에 바로 요여 이렇게 문장이 나가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오와 우어. 제가 앞에서 한 발 빠르게 설명했죠. 오와 우어. 초출자 다음 요야 유여. 요 문장이 원본 세종 이대눈물책 44페이지에 요것은 훈민정음을 그대로 제가 필사하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와 우어, 요야 유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와 우어는 하늘과 땅에서 시작하였으니 처음 나온 곳이고 요야 유여는 땅에서 이어져 사람을 겸했으니 거듭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제출자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와 우어 지일 기의 원자는 취기초생지이니라. 오와 우어는 점이 하나라고 설명해 놓으시고 이것은 처음 생겼다는 의미이다. 요야 유여는 지기원자 취기재생이니라. 요야 유여가 원점이 2개인 것은 두 번째로 생겼다는 의미를 지녔다. 바로 하도의 초출자, 제출자 모양이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신 겁니다. 이 문장이 본문 44페이지와 46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하시면서요. 왜 오와 우어를 또 음과 양으로 나눴는데 왜 나누셨는가를 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 지금 보기에 보면 오아와 우어. 자, 보세요. 오아하고 우어가 칸을 달리하고 있어요. 요야하고 유여가 칸을 달리하고 있어요. 바로 음과 양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오와 요야의 원점이 위 혹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서 양성모음이다. 양이 되기 때문이고 우어, 유여는 원점이 아래와 왼쪽에 있는 것은 땅에서 나와서 즉 음성모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성모음, 양성모음을 이렇게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놓으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자, 이 문장이 바로 오와 요야. 오와 우어인데 오와 우어에는 음과 양으로 두 글자씩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음과 양으로 설명할 때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원본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지간오팔 성자는 유양지통음 이 주류 만물야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늘아가 8소리에 두루 있는 것은 양이 음을 통해 만물에 두루 미침과 같다입니다. 요거는 농사직설에도 이게 표시가 돼,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농사 지을 때 태양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작물의 실함과 허함이 드러난다라는 이런 설명도 바로 농사직설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종께서 훈민정음을 하시기 전에 과학, 농업, 천문, 지리, 수리를 전부 그야말로 우리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의 장점들을 전부 가져다가 어디다 모아놓으셨어요?
바로 이 우리말 훈민정음에다가 그대로 다 놓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세종대왕이 들여다 놓으셨다라기보다는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깨달으시고 그렇게 맞춰 놓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견해입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또 보실까요? 지간오팔 성자 요 본문요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장 또 한번 보실게요.